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렇게 5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6조로 들어가 봅시다요. 자, 6조는 탈역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이제 4요로 들어갑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상하게도요, 이걸 보면은요,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은 일상수행 요법에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다 사은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사요보다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사은을 말입니다. 한 조목, 그러니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다 한 조목으로 딱 요약해 주시는데, 사요는 말입니다. 각각 한 조목씩을 다 줬어요. 이것도 사요를 얼마나 중시했는가, 대종사님께서 그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사요 말이죠,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물론 안 하겠지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사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계 속에서 말이죠, 사요만치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조목 한 조목씩을 다 말씀하는데, 첫째가 말이죠, 탈역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이 자력 생활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불공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불공. 자기가 자기 불공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 사요 전체를 제가 이제 인간 불공이다 그랬죠. 사람 부처님에 대한 불공. 그래서 당체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을 대상으로 제정해 주신 교리가 사요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불공하기 전에 말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기 불공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이것이 뭔가 하면요, 탈역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자기 불공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자력이 없는 사람은요, 사요의 인간 불공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력이 있어야만이 사요의 인간 불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요 불공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뭐냐? 자기가 자기에게 올리는 불공을 통해서 얻은 자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자력이 바탕이 돼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불공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것이 핵심적인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부수적인 요소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요. 우리 지금 이제 학생들 2사람 참석했는데,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옆에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 생활을 자기가 척척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어때요? 부러워. 그러면 자기는 자기 생활을 스스로 못하는 모양이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전부 다는 안 돼서. 참 정말로 솔직해서 좋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 확실히 자력에 선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말이죠, 자력에 선 사람이 있으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지만도 그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자력이 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요, 옆에 사람이 귀찮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제가 자력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노력합니다. 안 되는 거 있어요. 뭔가 풀 뽑는 거 잘 안 돼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숙소 앞에요, 총무에서도요, 재무부에서도 안 해줘요.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 기계를 한번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요, 법인전이 다가왔는데도 풀이 수북하게 지금 마당에 잔디가 커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한번 밀어야겠는데, 밀지는 못하고, 손으로 다, 그 일일이 다 뽑지도 못하고. 그런 게 이제 자리가 없는 내가 그게 사니까는 말이죠. 원로원에 있는 직원도 귀찮고, 총부에 있는 재정산업부의 직원도 귀찮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자력이 없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자력을 자기가 세우면은요, 옆에 사람에게 불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수적인 효과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주위 사람을 편안하게 하게 되는데, 이치적으로 볼 때요, 진리는 자력의 극치다. 진리는 자력의 극치다. 자, 이 중요한 말이에요. 진리는 자력의 극치다. 진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그러지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이런 쌍의 진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의존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는 자력의 극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 양성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진리 자리에 합의할 때까지 가야지만이 말이죠, 자력 양성이 끝난 거예요. 이런 쌍의 진리에 우리가 완전히 합의를 했을 때 그때 뭔가 하면 자력 양성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자력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독생자라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독종 그랬어요. 부처님이 천상천하유와 독종 그랬죠. 우리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셨냐? 만세멸도 상동로 그랬어요.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독생자, 불교에서 말하는 독존, 원불교에서 말하는 동로, 이 세 가지가 말이죠, 바로 뭔가 하면요, 자력의 극치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양성 어지간히 했다고 어지간히 끝났다, 자력양성 우리가 끝났다, 이런 생각하면은 오해다, 오산이에요. 오산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말이죠, 진리 자리에 합일됐을 때, 이런 쌍의 진리 자리에 우리가 합일됐을 때, 그때 우리는 뭔가 하면 비로소 이제 자력양성이 끝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자력을 또 우리가 다른 자력과 타력을 다른 방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인과의 이치로 볼 때도 자력이 필요하다. 인과의 이치로 볼 때도 자력이 필요하다. 인과의 이치에서 볼 때. 자, 그러면 인과의 이치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자력은 뭔가 하면요, 복을 축적하는 거예요. 인과의 이치로 볼 때요, 자력, 반대로 타력은요, 빚을 지는 거예요. 복을 까먹어요. 자꾸 복을 까먹게 돼요. 그래서 타력 생활을 하면은 자꾸 빚을 축적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자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말이죠, 자꾸 뭔가 복록을 축적해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과이치로 볼 때도. 남 도움 많이 받고 사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기가 해 나가는 거죠. 자,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일은상 서문에 볼 때 은생의해 그랬죠. 은생의해는 뭔가 하면요, 자력이에요. 자력으로 할 때 은생의해가 되는 거예요. 해에서 은이 나와요. 자력을 할 때 힘들잖아요. 자기가 할 때 남이 해주면 쉽잖아요. 고맙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때는 자기가 힘드니까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은생의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힘은 자기가 들지만 더 뒤에 가서는 은혜로움이로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자기가 어렵게 말이죠. 그걸 극복하고 그 일을 하게 되지만도 뒤에 가서는 뭐가 되느냐? 은혜로움으로 변한다, 그것이. 그래서 은생의해는 자력이고 평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생의는 뭔가 하면요, 탈역이에요. 탈역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탈역을 많이 입고 살면은 뭔가 하면 빚을 많이 지고 되고 뒤에 가서는 뭔가 하면요, 은혜롭지만도 지금은 은혜롭지만도 뒤에 가서는 그것이 해로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진정한 인권평등은 말이죠, 어디서 오느냐? 자력 양성을 통해 가지고, 자력 양성을 통해서 자력이 스스로가 충만됐을 때, 그때가 많은 거면 진정한 인권평등이 우리들에게, 우리 이 세상이 말이죠, 인권평등의 세상이 되어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력 양성 좋죠. 이렇게 지금 말이죠. 우리가 아주 간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도요, 이걸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진리적으로요, 이치적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이 속에 말이죠, 참 우리가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원리가 이제 숨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6조를 대충 마치고요. 그 다음에 7조로 넘어갑시다요. 7조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7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자에 대한 불공방법이다. 지자에 대한 불공방법. 지혜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지자. 이 지자.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서성 삼는 공부예요. 서성 삼는 공부. 서성을 잘 삼아야 돼요. 우리는. 서성을 잘 삼아야 돼요. 서성 삼을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옆에 사람들. 지자에 대해서. 그래서 지자를 만나가지고 배우는 자체, 지자에게 배우잖아요. 배우는 자체가 뭔가 하면 불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없으면은요, 내가 혼자 뭔 재미로 강의하겠어요. 혼자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대. 있다고 하는데 그 양반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얼굴을 마주치면서 서로가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교감을 하면서 우리가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말이죠, 이렇게 해주니까요, 얼마나 내가 감사합니까? 만약에 학생 두 양반이 안 오셨더라면 오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요, 불공이다. 그 사람에게 대한 불공이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 7조는 말이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운 사람을 돌리지 않는 이 7조는요. 조직에서요. 지자에 대한 역할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 조직에서 지자에 대한 역할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자본회를 통해 갖고 지자에게 배우는 불공을 하면 지자의 역할을 조직에서 극대화시킨다. 그러면은 그 조직은 뭔가면요, 발전하는 조직이 되겠죠. 그 조직은 발전한다 말이죠. 진급해요. 진급하는 조직을 만드는 길이 뭔가면요, 지자에 대한 불공이에요. 진급하는 길. 회사를 따지면 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말이죠. 지자가 리더자가 되고 지자가 리더가 됐을 때에 그 회사가 발전하는 회사가 되는 거다. 반대로요. 우자가 다스리는 조직이 되고 우자가 다스리는 국가, 우자가 다스리는 어떤 단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조직은 퇴보한다.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7조는요,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는, 잘 배우는 공부를 하는 이 7조는 조직과 사회의 문명을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되는 거다. 문명을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되는 거다. 내가 이제 직책을 다 놓고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직책을 가지고 할 때가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뭐 학교 일이나 또 뭐 교정원 일이나 또 뭐 교구 일이나 교구장 할 때는 교구 일을 내가 책임지고 했죠. 또 뭐 교정원 볼 때는 교정을 또 책임지고 했죠.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그건 몰랐는데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해도 안 돼. 그러니까는 총대 맨 사람이 제일이지. 그러잖아요. 책임 맡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말입니다. 옆에서 뭔 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물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도 말이죠. 그게 말이죠.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그립더라. 그래서요, 우리 교단과 우리 조직 또 우리 사회 앞으로 나가는 대종사님께서 지향해 나가던 이상사회는 어떤 사회냐? 치자본의 사회예요. 이상사회는 치자가 이끄는 사회를, 치자본의 사회를 이상사회로 지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치자본의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이 법을 내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요, 살다 보면 쏙 터진 일들이 많아요. 쏙 터지는 일들이 많아요. 왜 쏙 터지는 일이 많은지 압니까? 지자가 아닌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요. 지자가 아닌데도 지가 지자에 그냥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앉았는 걸 보면요. 내 눈에는 전문가가 다 보이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보이는데, 그 전문가가 말이죠. 등용되지 않고 말이죠. 반대로 갈 때, 그거 쏙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하여간 내가 예화를 들어 그러면 다 들겠는데 이놈이 방송이 나가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진짜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책임자가 되면요. 이 책임자는요. 이것만 잘 구별해 줘도요.
이것만 가리를 잘 타주어도 말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리더자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와 우자를 구별해 가지고 지자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뭔가 하면요, 우자 지도자가 해야 될 리더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요, 지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산종사님 법문 한 말씀만 내가 오늘 소개하고 지자 본이 마칠게요. 대산종사님 그러셨습니다. 지혜는 눈이요. 지혜는 눈이라 그러셨습니다. 눈이요. 수족이요. 우리 사람 수족이라 그러셨어요. 힘이요. 지혜는 힘이라고 그러셨어요. 빛이요. 빛. 영생의 등불이다. 영생의 등불이다. 지혜는. 영생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참 지혜를 멋지게 설명하셨죠. 지혜는 눈이요, 수족이요, 힘이요, 빛이요, 영생의 등불이다. 자, 대산종사님께서 보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력이 있는 건가. 대단한 위력을 가진 것이 이 지혜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이 지자가 돼가지고요. 지자를 통해서 그 지자가 통해갖고 그래서요. 이 일은 결국 누가 하는가 하면 사람이 합니다. 그러죠? 사람이 하죠. 그래서 인재가 경쟁력 아닙니까? 사람의 경쟁력이죠. 그래서요, 우리 서원관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자가 돼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라.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 교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듣는 교무님들도 다 말이죠. 지자가 돼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도도 말이죠. 정말로 원불교 교리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자가 될 때 그 교당, 그 단체는 발전해 나갈 거다. 자,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다. 그 정도 하고요. 지금 8절로 들어.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반대예요. 우자에 대한 지자의 불공이에요. 우자에 대한 지자의 불공. 반대로. 그래서 지자본에서는요, 배우는 불공, 또 서성 삼는 불공이었다면은 이 8조는 말입니다. 반대로요,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 불공을 하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 불공을 하는 거다. 그래서요, 가르치는 것도요,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거 기술이에요. 큰 기술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기술이다. 그래서 자기가요, 가르쳐 봐야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 봐야지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교리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했다니까. 근데 우리 대산종사님께서요, 계속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다가 그러셔. 내가 첫발령이 대산종사님 충무담 때 얘기했지만도 원불교에서 첫발령이 산업부 원예주무예요. 산업부 원예주무. 그 발령을 받고는 원예주무를 발령을 받고 내가 이제 산업부에 갔지 않습니까? 나를 산업부다 데려다 놓으시고는 대산종사님께서 오전에 한 번 나오시고 오후에 한 번 나오시고 하루에 2번씩 나오셔요. 휙 둘러보고 가시고. 우리 일하면은 학생들이 일하면은 말이죠. 작대기로 들으면서 작지를 이렇게 탁
봐주시고 가시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제 그 임원들이 말이죠. 힘내갖고 또 일하고. 그 덕에 사는 거지. 사실 그 덕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지하바로 올라가면은 너 아이들 공부시키라.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때 우리 지금 교단에 누가 계시면 강산 윤정훈 법사님이라고 한문의 대가인 강산 윤정훈 법사 아세요? 문성님 알아요? 이게 저 세대도 모르는구만요. 그 윤정훈 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셔요.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요. 구조실 앞에 가면 성적당이라고 조그마한 방 있죠? 공회당 조그마한 방이 있어. 그가 예전에 교감실이라 그랬거든요. 그 방에 계셨어요. 근데 예언님 말인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신 거면 아침 저녁 잡수로 안 나오셔. 그래서 저녁 잡수로 안 나오셔가지고 저녁 잡수로 안 나오시지 왜 안 나오시는가 하고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 봤어요. 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왜 친했는가 하면은 예언이 말이죠. 학생들 지금 정화정사에 그게 남학생들이 살았거든요. 그걸 살 때 화장실을 다 양반이 점검을 하세요. 화장실을 왜 점검을 하는가 하면은 신문지나 글씨 쓴 종이로 화장실을 사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화장실을 일일이 열어본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문지나 글씨 쓴 종이를 가지고 화장지로 사용을 했으면은 혼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혼 많이 들었지. 학생들이 지도 이렇게 한다고. 그것도 그거는 좀 혼내는 것이 뭔가 꺾어 신고 다니는 거. 뒷고무리 꺾어 신고 다니는 거. 그거 있죠? 그것도 혼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혼내는 것이 뭔가 하면 총복 군에서 뒷짐 지고 다니는 거. 이렇게 뒷짐 지고 다니는 거. 나는 그때 이여름께서 이 총보도량은 대종사님 성령이 항상 굽어보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총복 도량에서 말이지 뒷짐을 탁 찌고 살랑살랑 간다.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다 강산 윤정훈 법사님께 배운 거예요. 왜 강사님 얘기가 왜 나왔나 모르겠네. 가르친 것 때문에. 한문을 철자집을 가르치는데도 네가 가르치라고 그러셔요. 대산종사님이. 왜 그런가 하면은 강사님은 이론만 하시지 너는 실천을 해보고 하니까 네가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나를 길을 그렇게 돋궈주셔요. 내가 그렇게 기 돋궈가지고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르치는 것도요, 가르치 봐야지만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가르칠 줄 아는 기술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이 말이죠, 진정으로 배우는 것이 되는 거다. 공부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말이죠, 가르치면서 한 공부예요, 제 공부는요. 가르치면서 한 공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삶을 살아온 경험도 대단히 풍부하고 지식도 대단히 풍부하고 그래요. 그렇게 대단히 풍부한 분이 말입니다. 단상에 나서 가지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그 풍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하나도 발현되지 않고 이것이 말이죠, 느낌과 필링이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뭔가 하면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지님이 어느 선지님을 보고 설교하러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양반아, 야 양반아, 이파리 더듬지 말고 줄거리 잡으시오. 이파리 더듬지 말고 줄거리 잡으시오. 이렇게 부탁해 갖고 단상에 내보내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도 말이죠. 해봐야지 말이죠.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지 알아듣는 사람도 잘 알아듣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것도 말이죠. 표현을 잘해가지고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자들은 어떤 분이냐? 성자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대가시다. 가르치는 분 대가, 아주 대가시에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을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26세 돼가시고 53세 열반하실 때까지 28년간 제도 사업 하셨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28년간의 제도 사업의 이 기간은 뭔가 하면요. 가르치는 일생이셨어요. 맞죠? 가르치는 일생 아닙니까? 그래서 대종경에 보면은 먼저 대종경은 뭐냐? 대종사님의 은행록이죠. 은행록.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은행록 아닙니까? 은행록은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의 심신작용 처리권, 대종사님의 감각, 감상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대종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일생을 가르치는 일생을 살으셨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가르치는 것이요, 알았으면은 암만큼 가르쳐라. 이것이 가르치는 불공의 핵심입니다. 알았으면 암만큼 가르치라. 성자들처럼요. 완성이 된 후에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완성이 된 후에. 그 지자가 완전히 돼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가르칠 거니까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알았으면은요, 암만큼, 자기가 알았으면 암만큼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가르치는 방법. 첫째는 말로 가르칩니다. 언어. 두 번째는 뭘로 가르치냐? 글로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뭘로 가르치냐? 실천으로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신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법으로 가르치는. 신법을 통해 가지고. 네 번째, 신법이 네 번째. 신법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로, 글로, 실천으로, 신법으로 이렇게 네 가지 통로를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이 8조를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 된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남학생 전체가 온다면서? 여학생들도 와요. 그래서 내가 훈련법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요. 그러니까 구조까지 오늘 해버리려고. 구조까지 하고 이제 훈련법, 정기훈련과 상체훈련 구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건 뭔가 하면요. 공도자에 대한 불공이에요. 공도자에 대한 불공.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공도자를 부처님처럼 숭배하자 이 말이죠. 공도자를 부처님처럼 숭배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도자를 부처님처럼 숭배하게 되면은 공도자가 많이 나올 거다. 이제 그렇게 공도자 숭배에서 지금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 조건이 뭔가 하면요. 자기의 공익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자기가 반성하고 대조해 봐야 돼요. 자기 공익심 정도를요. 반성하고 대조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대조의 표준을 이제 어떻게 만가면요. 빈공영사
반공반사 뭐요? 지공무사, 지공무사. 이걸 반조해 보는 거죠. 이 정도를요. 그래서 지공무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적인 일도 다 공이 버리는 거예요. 지공무사가 되면요. 개인적으로 자기 사적인 일 있잖아요. 그 사적인 일도 그것이 다 공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거거든요. 지공무사한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말입니다. 우리 또 지방의 교당에서요. 지공무사한 사람이 많이 나오면 말입니다. 그 교당은 발전해요. 그 교당은 발전하고. 또 우리 교단도 말이죠. 지공무사한 사람이 많이 나오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교 동기에 제일 끝에 가면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나오죠. 그래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어떤 사회인가?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사회인데 개교 동기의 마지막 바라는 이상사회 아닙니까? 그 광대무량한 낙원사회는 공익정신이 가장 잘 발현되는 사회. 그걸 먹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4대 강령의 마지막에도 뭔가 하면요. 모아봉공 얘기했죠. 모아봉공. 자, 모아봉공이다. 여기서 이제 모아봉공에 대해서요. 대산용사님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봉공. 대산용사님 법문이세요. 이거 참 진짜 멋져요. 이 법문 말씀이요. 봉공은 첫째, 봉헌의 길. 우리가 봉헌하자 그랬죠. 사음봉헌하자 그랬죠. 사음봉헌을 어떻게 할 거니까 봉공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봉헌의 핵. 아주 근본 핵이다 이 말이죠. 봉공이에요. 봉헌하는 데 있어서는. 봉헌을 하려면 우리가 봉공을 제대로 봉공을 하게 되면은요. 봉헌의 핵심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봉헌의 핵 그러셨습니다. 자, 봉헌의 핵.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요. 가는 정 오는 정. 참. 이런 말씀 듣고 나면은요, 속이 그냥 머리가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여러분은 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가는 정 오는 정이. 내가 정을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는 정을 먼저 바라지. 지는 경우 안 그래? 가는 정 오는 정이에요. 가는 정 오는 정. 그래서 정을 주면은 정이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봉공이다 이 말이죠. 사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말이죠. 인정이 메마른 이 세상에 세도적을 전해준다. 인정이 메마른 이 세상에 세도적을 전해준다. 좋습니다. 인정이 메마른 이 세상에 세도적을 전해준다.
그래서요, 이 봉공, 공익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것이요, 우리가 사음보원 막 열심히 뭐 얘기하고 막 응용무념 보온 실천 강령 다 외우고 했었지만도 이 봉공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다가 사언은 전체의 실천을 싹 이렇게 정리해 버리죠. 이것이 뭔가 하면요, 깨달은 사람들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 거죠. 깨달은 분의 능력이시죠. 우리 대산종사님의 능력이시거든. 봉공은 봉헌의 길, 봉헌의 핵, 가는 정 오는 정, 인정에 메마른 이 세상에 새도덕을 전해준다. 멋지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줘요. 그래서 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공익심이고, 공익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거냐? 봉공으로 실천하다. 봉공으로. 공을 받들자 이 말이죠. 자기를 없애고, 자기를 없애고 공을 내세우는 것. 공을 앞세우는 것.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 사회를 말이죠, 광대무량한 낙원 사회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력양성은 인간평등이라 그랬죠. 자력양성은 인간평등이다. 지자본의는 지식평등이다. 그러죠. 이제 타자녀 교육은 교육평등이고, 공도자 숭배는 생활평등 그랬죠. 생활평등 그랬는데, 이런 평등의 세계를 이 네 가지 종목, 탈역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운 사람 돌리자, 가르치려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있는 사람 돌리자, 이 네 가지 종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회를 염원하시고 이런 사회가 실현되도록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이 일상수행요법의 전체의 그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오늘 이렇게 끝이 났네요. 네, 재밌죠? 예, 재밌게 우리가 공부 잘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학생 하선 해제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진도가 딱 맞았어요. 아구가요, 지금요. 그래서 정규 훈련법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훈련에 대한 것을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게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나가는 진도하고 학생들 이제 그하고 지금 딱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